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두 번이나 철회되면서 결국 또다시 수정됐고 프리덤 코커스가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탄력을 받은 일명 트럼프 케어가 지난 4일 의회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전폭적이고 대대적인 손질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무늬만 개정안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만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 적자는 줄어들지만 대신 무보험자가 늘어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미국 건강보험법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됩니다. 지난 3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에 부딪혀 표결 직전 법안을 철회했지만 이후 수정한 트럼프 케어를 제시했고 프리덤 코커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몇 년간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케어가 보험 비가입자를 늘리고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국민의 비용과 적용 범위를 줄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통과된 오바마 케어 이후 미국의 건강보험 비가입자는 2013년 18%에서 올해 11.3%로 줄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도록 한 오바마 케어의 의무 조항을 종결시키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기금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뉴욕을 방문해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지만 하원의 트럼프 케어 통과 소식을 듣고 회담을 연기했습니다. 그 대신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초청해 승리를 자축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제35대 뉴욕 한인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35대 뉴욕 한인회장 취임식. 김민선 회장은 역대 회장단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동포 여러분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일 제35대 뉴욕 한인회장 김민선. 취임식에는 김기현 뉴욕 총영사와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역대 한인회장단과 한인단체장 등 약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고 다시 출발하는 한인회를 축하했습니다. 34대에 이어 35대 한인회장에 오른 김민선 회장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인재들을 양성해 그들이 한인사회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뉴욕 한인회가 한인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이제 앞으로 한인사회가 실행해 나가야 할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동포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대내외적으로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35대 한인회 이사장에 찰스윤 이민사 박물관 추진위원장을, 수석 부회장에는 케빈 김 전 뉴욕주 주류국 커미셔너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제16회 효행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총 14명의 수상자가 오늘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오늘 제16회 효행상의 부분별 수상자를 총 14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수상부터 효자, 효녀, 그 다음에 착한 남편, 착한 어머니, 착한 며느리, 그렇게 해서 또 사회봉사상까지 합쳐가지고 14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효자, 효녀상 수상자로는 김규찬, 김종훈, 이광지 씨 등 3명이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김규찬 씨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중풍에 쓰러진 홀아버님을 8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김종훈 씨 역시 어머니를 정성으로 부양하고
특히 이광지 씨는 혈연이 아닌 교회 권사님을 친어머니 이상의 효심으로 모신 것이 주변의 모범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수상에는 이병준 씨가, 장안어머니상에는 3남 1녀를 훌륭하게 양육한 88세 김선실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착한 며느리상은 이영은 씨가, 착한 남편상은 김지용 씨와 박채스킨 씨가 선정됐으며 사회봉사상에는 잉그루드 병원 알리사박 씨와 양유한 씨가 공동으로 뽑혔습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이번 주 토요일인 6일 효행상 시상식 및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행사는 축하 공연 및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김수현 씨가 오늘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뉴저지 포트리 무대에 섰습니다.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고 있는 최우명 단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토요일 포트리 고등학교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연주회를 소개했습니다. 최 단장은 이번 공연은 유럽 무대에서 정상급 성악가로 인정받고 있는 소프라노 김수현 씨가 함께 한다며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결국은 솔로이스트가 김수현 씨가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엔조이하시고. 소프라노 김수현 씨는 세계적 뮤직 페스티벌인 체코 크롬로브 페스티벌의 오프닝 콘서트에서 요나스 카우프만과 파트너로 협연해 극찬을 받는 등 세계 정상급 성악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베를리오즈의 여름밤, 드볼작의 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 보내는 노래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와서 보시면 또 이제 여름을 기다리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좀 여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이니까 많이 오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라노 김수현 씨가 협연하는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이번 공연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뉴저지 포트리 고등학교 오디토리움에서 열립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주최하는 세계 한국국악경연대회가 올해로 17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대상 수상자에게 한국의 국무총리상이 수여되는 등 대회 수준이 한층 격상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주최하는 세계 한국국악경연대회가 오는 6월 26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국악경연대회는 그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시키고 타민족에게 한국의 국악이 보급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해마다 대상에 장관상이 주어졌지만 올해는 대상에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0달러가 수여되며 2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000달러가 수여됩니다. 약 3만 불 이상 넘게 들어가지고 이번에 큰 행사를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약 70개 팀에서 한 80개 팀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국악경연대회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생, 일반인, 시니어부와 명인 부분까지 각 부분별 경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회 참가는 개인이나 팀으로 가능하며 지정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국악진흥회 이메일이나 일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1조 1천억 달러 연방정부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도 가결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셧다운의 위기를 모면했고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후 처음 여야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하게 되는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이 오늘 상원에서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됐습니다. 마감일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예산안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우려하던 연방정부는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산안은 지난달 30일 여야 지도부 합의로 마련됐으며 전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예산안에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도 들어갔고 방위비와 국경 안보 항목이 증액됐지만 멕시코 국경 장벽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언론들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주요 의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민권을 신청하기도 전에 군입대 신원 조회를 기다리다 합법적인 신분마저 잃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에서만 4,300여 명의 지원자가 신원 조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원 조회를 기다리다 합법 치료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군 지원자들의 신원 조회는 지난해 오바마 전 행정부 때 크게 강화하면서 평소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신원 조회를 마치기 전까지는 기초 군사 훈련이나 해외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군에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합법적 체류 신분이었지만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기다리다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돼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크 미니투레즈 육군 대변인은 1,500여 명이 신원조회 지연으로 그 신분을 상실했다고 전했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대상자나 비자 소지자에게 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여 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인을 포함한 7명의 매분이 프로그램 지원자가 신원조회 지연을 이유로 국방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자축하고 성과를 강조했지만 미국의 분열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7천여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자축 연설을 했습니다. 행정부의 첫 100일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환경과 비즈니스 규제 완화, 안보 조치 강화 등을 주요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오바마 케어 폐지에 대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이 열리는 날이었고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은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지난 93년간 현직 대통령이 불참한 것은 리처드 닉슨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뿐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를 겨냥해 워싱턴의 오물들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뉴욕타임즈는 취임 후 99일 중 최소 91일은 거짓말과 사실 오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역사적인 취임 100일을 언론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언론과 함께 보내느니 자신의 핵심 지지층들과 자축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이날에 맞춰 대규모 시위도 예고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비싼 요금에 연착이 잦고 요금은 계속 올리면서도 서비스 개선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최근 잦은 고장으로 출퇴근길 승객들의 불만은 최고조인데요. 개선은커녕 정시 도착률도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정회권을 다 사용하지 못한 고객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못다 쓴 4월분 정기권을 5월에 쓰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뉴저지 트랜짓 측은 무임승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승객을 무시하고 버티다 결국 큰 코를 다쳤는데 뉴저지 트랜짓도 승객 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